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MB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것도 지난주에 이제 완료가 됐던 소식인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조금씩 늦고 있는데, 그냥 이제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제가 시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있고 내일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일은 이적 시장에서 뭐 레이커스나 골스 소식을 주로 다루는 거 위주로 했는데, 내일은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헤드라인은요, 레이커스가 에이튼 영입한 거 뭐 이제 딜적으로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후속 무브와 레이커스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레이커스가 뭐 시즌 7일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레이커스 디안드레 에이튼 영입했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이 레이커스행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엔 이것도 바이아웃이거든요. 포틀랜드에서 이번 시즌 35.6밀의 연봉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 10밀을 포기하고 바이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25.6밀은 그럼 포틀랜드에서 이번 시즌 연봉을 받는 거고, 레이커스와 새로운 계약이 8.3밀, 8.1밀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기자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뒤쪽에 8.1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33.9밀의 연봉을 받으면 레이커스에서 뛰는 게 됐죠. 1점 몇 밀 정도 손해는 보는데, 이게 사실 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세가 붙는 데도 있고 또 차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에이튼이 이적한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그런 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 외에 부수입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35밀 정도 받는 선수가 1점 몇 밀 정도 손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뭐 거의 손해 좀 없는 느낌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속팀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바이아웃에 대한 논란도 좀 있어요. 바이아웃이 원 소속 구단의 니즈가 당연히 강하게 반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원 소속 구단도 바이아웃의 의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지만,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는 거는 저렇게 바이아웃 됐을 때 미니멈급이나 계약이 안 될 급 선수가 아닌데 이제 바이아웃 돼버리는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정도 연봉을 거의 보전 받으면서 미니멈이나 MLE 같은 거 받고 다른 자기가 원하는 소속팀 가서 뛰어버리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인기팀과 비인기팀 혹은 빅마켓팀과 스몰마켓팀 간의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몰마켓팀이나 비인기팀이 상대적으로 인기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디스어드밴테이지를 감안하고서라도 돈을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바이아웃 선수는요, 원 소속팀으로 연봉을 어느 정도 보장받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거의 받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미니멈, 서로 MLE밖에 줄 수 없다 이러면 당연히 인기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그냥 팩트가 그렇습니다. 바이아웃 선수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LA죠. 사실 레이커스가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주목을 받는데, 레이커스도 레이커스고 클리퍼스는 더해요. 이외에 골스나 브루클린으로 갔던 선수들이 조금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골스나 브루클린 정도가 있다 정도 얘기가 될 정도로 LA 두 팀으로만 가거든요. 레이커스 뭐 최근에 뭐 드러먼드, 디니디, 그리고 이번에 에이튼까지 뭐 대업급들 다 갔고요. 클리퍼스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니콜라스 바툼, 뭐 레지 잭슨, 사실 폴 조지, 레너드 골골될 때 클리퍼스가 지금까지 그래도 버티면서 저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거의 바이아웃 덕분이죠. 레이커스도 릅갈 골골될 때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바이아웃 영입한 거 대비 재미는 거의 못 봤습니다만,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뭐 니콜라스 바툼 지금까지 뛰고 있고요. 레지 잭슨, 그리고 전에 뭐 웨스트브룩, 존 월, 이번에 브래들리 빌까지 영입하게 된다면은 제가 또 빼먹은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LA 클리퍼스도 바이아웃으로 재미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릴라드 에이전트 인터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릴라드 에이전트가 바이아웃 되고 나니까 이건 엄청난 기회다, 돈은 그대로 받으면서 원하는 소속팀 가서 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고,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거부권으로 계속 버티더니 결국에는 지금 두 시즌에 대한 바이아웃을 얻어내는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릴라드는 뭐 부상이라 이번 시즌은 잘 못 뛰겠습니다만, 릴라드나 브래들리 빌은 두 시즌 동안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원 소속팀에서 받으면서 원하는 팀 가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전력 유지, 전력 보강하는 스몰마켓 팀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사실 없는 부분이 있고요. 반지 원정대나 고향팀으로 본인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그냥 FA, 그러니까 내가 FA 상태예요. 근데 다른 구단에 가면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뭐 반지 원정대를 할래, 내가 뭐 고향팀으로 돌아갈래, 이래가지고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이제 페이컷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본인이 돈을 포기하고 간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건 좀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이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했고요. 그 다음 얘기하면, 레이커스 기준으로만 보면 1+1 총 16.7밀짜리 계약이 되는 겁니다. 2년차는 플레이 옵션이고, 첫 해 연봉은 8.1밀로 레이커스의 풀 MLE 14.1밀 중에 라라비아에게 준 6밀을 뺀 8.1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FA 상황이면 2밀리언의 금액 차이도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환율로 하면 거의 30억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밀 차이가 사실 클 수 있는데, 바이아웃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6밀
포틀랜드에서 그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큰 상관 없는 겁니다. 레이커스의 무브로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이걸 딜적으로 좀 해석해보면 레이커스 지금 무브하는 걸 봤을 땐 도리안 필리 스미스에게 뭐 2년 계약 제시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라라비아에게 풀 MLE의 뭐 일부를 사용한 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약속된 움직임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이튼이 시장에 나올 걸 알았다. 근데 라라비아에게 미리 풀 MLE의 6mm를 써버리고 8.1mm인데 어떤 강력한 풀 MLE를 쓸 수 있는 경쟁팀이 에이튼 경쟁에 참전해서 그대로 이제 바이아웃 한 만큼 10mm 금액을 채워주면서 데려갔다. 이런 스토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커스 입장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에이튼 입장에서는 레이커스행이 합리적이라 생각할 거예요. 주전 센터 자리도 비어있고 레이커스가 향후 르브론 은퇴하면 샐러리 5, 60mil 빠지죠. 그리고 샐러리캡 뭐 27년에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기자들이 레이커스가 샐러리캡 비우기라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에이튼 본인이 잘만 한다면은 루카 돈치치의 빅맨 파트너로서 팀에게 장기 계약 받고 쭉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화끈한 바이아웃 중 하나였는데 무려 이제 30mil 넘는 연봉으로 잡히는 선수가 바이아웃 한 거니까요. 이후에 릴라드, 빌의 바이아웃 소식 이런 거에 묻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사실 경쟁이 치열한 느낌도 좀 주지 못했던 게 뭐 마일즈 터너, 브룩 로페즈, 카펠라, 호포드는 아마도 골스가 유력하지 않나 싶은데 좀 은퇴 고민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뭐 행선지를 찾아가고 그 시장이 확 식은 걸 감안했을 때 에이튼을 향한 그렇게 치열한 영입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요, 레이커스 말고도 어떤 팀이 로페즈나 카펠라보다 우린 에이튼이 우선이야라고 한다면은 이제 브룩 로페즈나 카펠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튼의 행선지가 결정되었는데 우리가 선택을 못 받으면 너에게 계약을 제한할 거다.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로페즈도 바로 팀 찾아갔고 카펠라도 바로 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에이튼을 우선시하면서 기다리는 구단이 거의 없던 느낌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입전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직 누구 백업으로 들어갈 레벨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주전 센터가 뭐 텅 비어있는 팀이 레이커스였고 이후에 계약을 줄 가능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골든스테이트는 사실 에이튼하고 잘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이튼 영입을 강하게 추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골스는 쿠민과 계약 때문에 풀 MLE 사용은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싱겁게 에이튼 행선지가 끝났습니다. 바이아웃 오피셜로 완료되자마자 거의 행선지가 나와버렸죠.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각 팀들이 서로의 니즈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생각을 한 게 에이튼, 로페즈, 카펠라, 호포드 모두 정말 잘 맞는 팀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야 역시 서부는 프런트가 참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이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게요. 디안드레 에이튼 30.2분을 뛰면서 지난 시즌에 14.4점에 10.2 리바운드, 1.6개 어시스트, 0.8개 스틸, 1블락, 1.7 턴오버, 야투 56.6%고 자유투는 66.7%인데 자유투 얻는 수가 굉장히 적은 선수죠. 그러니까 웬만큼 득점 볼륨 가져가는 선수들 중에 자유투가 그러니까 66.7%라는 수치가 그냥 1.5개 얻어서 1개 넣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커리어 야투는 커리어 야투 평균은 59%, 자유투는 커리어 75.5%를 기록해서 저게 이제 자유투는 표본 때문에 좀 오염된 느낌은 있습니다. 80% 가까이 찍었던 시즌도 있어요. 자유투 개수가 워낙 없어서 3개 중에 2개 넣으니까 66.7로 나오는 거고 이 선수가 정말 고평가와 저평가가 공존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커리어 자체도 보면요. 진짜 극단적인 루징팀, 리빌딩팀에서 뛰거나 상위시대 팀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데뷔 초반 피닉스에서 뛸 때는 완전 탱킹팀이었죠. 그러다가 크리스 폴이나 제이 크라우더 같은 선수들이 피닉스로 영입되면서 갑자기 그 다음에 서부 4번 시드인가를 차지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60승 이상 팀을 차지합니다. 이번에 OKC가 68승을 서부에서 하긴 했지만 서부에서 60승 이상이면 진짜 초강팀이거든요. 그런 시즌에 팀의 주전 센터로 또 뛰었어요. 그러고 또 포틀랜드로 와서는 별다른 이렇게 생산성이나 캐리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거 없이 그냥 또 무난하게 2시즌 동안 탱킹권 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특성은요. 본인이 팀을 캐리하는 코어급 특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 1픽이라는 가치가 좀 퇴색되죠. 전체 1픽으로 뽑았다면은 팀의 코어급으로 뽑은 거니까요. 근데 팀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시켰을 때는 어떻게 튜닝하고 쓰기에 따라서 이게 서부에서 60승 이상 팀, 서부에서 파이널 가는 팀의 주전 센터도 되더라.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평가와 저평가가 공존하는 선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강점은 전 이거라 생각해요. 커리어 내내 주전으로 30분 이상을 뛰었고 커리어 내내 14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비슷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농구에서 빅맨은 매치업 헌팅이라는 그런 게 트렌드가 된 이후부터는 30분 이상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주전 5번이 30분 이상 뛰는 경우가 뭐 정규 시즌 그래도 좀 있어도 플레이오프에서 5번이 30분 이상 그냥 쭉 뛴다. 이거 굉장히 이제 잘한다는 겁니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매치업 헌팅 때문에 빼야 되고 이런 류의 선수가 아니다라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은 뭐 딱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워낙 이제 국내외 안 가리고 욕을 많이 먹은 선수인데 무의욕, 무성의한 플레이로 그렇게 무성욕이 아니죠. 죄송해요. 무의욕, 무성의한 플레이인데 저런 플레이들을 하는 게 이게 또 그래서 레이커스에서 상당한 우려 지점을 만든다라는 거는 르브론이나 돈치치도 한 번씩 이제 저런 무의욕적인 플레이 할 때 있거든요. 르브론은 이제 커리어 말년으로 오면서 뭐 그런 것들이 하이라이트 집으로 모여 있는 선수죠. 그리고 루카 돈치치도 이제 뭐 심판한테 짜증내기 시작하면은 백코트 안 하고 뭐 이제 불만 섞이면은 경기 자체를 거의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수들하고 같이 뛸 때 에이튼도 휩쓸리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다만 이러나 저러나 그 위에 스탯 보면요. 마크 윌리엄스 저번에 트레이드 파토냈던 선수와의 스탯하고 뭐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한테 드렸던 게 1라픽, 비보 1라픽 스왑 권리, 그리고 크넥트 1라픽급 선수죠. 그러니까 1라픽으로 뽑았던 선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에셋이 들어가서 마크 윌리엄스 데려오냐 마냐를 했는데 지금 그랬던 주전 센터 자리를 그냥 지금 FA로 데려왔으니까 일단 이득이라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거는 사실 또다시 레이커스에게 주어진 바이아웃 천운 중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레이커스가 주전 센터를 계약하려고 했으면 FA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았다면 트레이드로 또 난리를 쳤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에이튼을 보유한 레이커스의 후속 무브와 전력, 이 부분이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에이튼 소식 자체는 지난주에 터졌으니까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부분을 조금 심층적으로 해볼게요. 레이커스는 에이튼 주전 헤이즈 백업으로 지금 빅맨 포지션을 꾸렸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했던 첫 번째 영상에서는 뭐 에이튼을 잡고 도리안 필리 스미스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에이튼의 백업으로 카펠라가 최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시장가가 그랬을 때 얘기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도리안 필리 스미스를 놔주고 그 금액으로 에이튼 잡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가가 높았어요. 지금 뭐 브룩 로페즈, 카펠라, 호포드, 그 다음에 그 브루클린에서 또 다른 이제 빅맨 후보로 풀렸었던 디에런 샤프 같은 선수가 있죠. 이런 선수들이 지금 모두 5mm 이상 금액에 계약하는 게 유력한 상태고 이미 했기 때문에 에이튼 포함 저 선수들을 포함해서 2인 잡는 거는 금액적으로 사실 이미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이런 생각은 하는 게 빅마켓 주전 자리를 지금 주전 센터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브룩 로페즈가 어디로 갔죠? 주바치의 백업 자리인 LA 클리퍼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가 어디 들어갔죠? 무려 이제 센군의 백업 자리인 저 휴스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브룩 로페즈나 카펠라가 지금 20분 이상 거의 못 뛸 수밖에 없는 팀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서 레이커스가 한참 있다가 그냥 백업 센터로 잭슨 헤이즈 계약한 거 보면은 레이커스가 처음부터 저 브룩 로페즈나 카펠라나 아니면 호포드나 이런 선수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었냐에 대해서 기자들이 루머로 보도하긴 합니다만 레이커스 쪽은 워낙 이제 원래 소스가 공개가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저 선수들을 진지하게 많이 노렸나는 의구심은 좀 있긴 해요. 왜냐면 필리 스미스를 잡지 않으면서 풀 MLE를 쓰는 구간으로 올라왔고 에이튼에게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브룩 로페즈나 카펠라나 이런 선수들에게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에이튼이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백업 센터 자리로 다른 선수들과 뭐 딜을 해본다거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조금 이제 FA 시장이 진행되다가 잭슨 헤이즈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센터 자리도 뭔가 이게 노리는 트레이드나 다른 건을 추진을 해보다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럴 거였으면 FA 시장 초반부터 백업 센터 자리는 한 자리는 채우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잭슨 헤이즈는 잡을 수 있는 선수였잖아요. 헤이즈가 백업 센터로 1번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진작 계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에이튼 바이아웃이 된 이후에 에이튼 계약을 했고 그것보다도 이후에 백업 센터 자리를 원래 팀의 소속이던 잭슨 헤이즈를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딴 거 하고 있지 않았나, 원래 플랜 A가 이게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조금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감독이 플레이오프에서 지난해 플레이오프 그 후반전 때 거의 안 썼던 선수들이 있죠. 빈센트, 반더빌트, 클리버, 물론 클리버는 이제 부상에서 막 회복한 상태긴 했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의 10밀 넘는 만기 샐러리가 존재하는데 반더빌트는 만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샐러리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라라비아가 사실 대놓고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달튼 크넥트, 이 자리도 사실 라라비아랑 크넥트는 꽤 중복스러워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라라비아가 들어왔는데 크넥트가 존재하고 감독이 쓰지 않았던 10밀 이상으로 계약되어 있는 선수가 셋이나 로스터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팀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루머대로 디앤스니 멜튼을 데려오고 밀튼을 웨이브한다면 저는 이것도 조금 별로 현실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멜튼, 구딘이 대체 가능한 빈센트가 또 그대로 존재해요. 디앤서니 멜튼, 조던
가장 굿인 빈센트가 다 있으면은 팀의 1, 2번 디펜더 역할 할 선수만 셋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 빈센트의 샐러리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 에이튼이 30분, 헤이즈가 18분을 나눠 뛰면서 5번 자리를 뛴다고 보면요, 그 다음에 사이즈상 돈치치, 르브론, 하치무라, 반더빌트, 라라비아, 크넥트 이 선수들이 1번으로 뛸 건 아니니까 역할은 1번일 수 있지만 뭐 수비수로서나 뭐 이런 게 이제 1번으로 뛸 건 아니니까 이 선수들이 2에서 4번을 나눠 뛴다고 봤을 때는 지금 막시 클리바가 4번이나 5번에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뭐 3분 이렇게 뛸 건 아니고요. 그러면 막시 클리바의 샐러리, 그래서 저는 빈센트, 클리바 이 두 명의 샐러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에이튼이 들어간 레이커스 팀 전력을 얘기하면서 뭐 이적 시장 얘기도 조금씩 섞어볼게요. 에이튼은 60승 팀, 파이널 팀의 센터기도 했고, 저 시즌에 에이튼이 플레이오프에서 꺾은 선수나 상대한 선수가 1라운드에서 갈맥이었고요, 2라운드에서 요키치였고요,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주바치와 잘 싸웠고요, 그 다음 파이널에서도 물론 그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무력에 몇 번 찍어 눌리는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긴 했지만, 파이널에서도 뭐 본인 에이튼 자체는 플레이오프 때부터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러기도 했고, 탱킹권 팀에서 도 패급으로 불리는 뭐 이런 느낌까지도 있었는데, 뭐 레이커스는 당연히 전자의 케이스를 기대하면서 영입을 했겠죠. 근데 저는 에이튼이 어쨌든 공격에서 고점이 안 높은 게 문제지 저점도 상당히 높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포텐이 안 터져서 답답할 정도로 공무원급으로 15득점 10리바운드 요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답답해서 1픽 기대치를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지, 반대로 말하면 저점 어느 팀에 갖다 놓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15-10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옆에 돈치치, 르브론을 붙이는데 에이튼이 공격에서 못한다, 이거는 뭐 이제 공격에서 기대 이하일 거다. 이거는요, 지난 시즌에 잭슨 헤이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BQ로 욕먹는 잭슨 헤이즈가 돈치치가 팀에 들어오고 주전 센터가 되니까 그렇게 뭐 경기당 덩크 몇 개씩 찍으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돈치치, 르브론을 옆에다 붙였는데 에이튼이 못할 거다, 이건 저는 이제 좀 억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비에 대한 우려가 많죠. 다만 원래도 빼어난 수비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기존 레이커스 수비 스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물론 레이커스가 수비 스킴을 지난 시즌에 좀 임시적으로 가져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수비 스킴하고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 레이커스의 최근 5번 수비를 보면요, 하치무라나 도리안 필리스미스, 반더빌트 이런 선수들을 상대 5번에게 몸빵용으로 붙이죠, 요키치 같은 선수에게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나 헤이즈 같이 높이가 위협적인 5번을 뭐 소위 말해 요즘 로밍형 4번처럼,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섀도우 블락처럼 뜨고 약한 선수, 위크 슈터를 버리고 다른 쪽에 헬프로 들어가는 이런 4번처럼 썼거든요. 이걸로 사실 레이커스가 어쨌든 물론 이제 그 요키치와 머레이에게 플레이오프에서 딸깍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이제 잘 싸웠고 장기간 리드를 잡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어필이 됐던 그런 시리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4번 선수들을 5번에 붙이고 5번 선수를 로밍형 4번처럼 쓰는 이런 케이스, 이런 수비 전술을 좀 많이 구사를 했는데, 잭슨 헤이즈는 사실 이거 자체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 선수는 의욕이 과도해서 파울을 남발하고 이래서 문제지, 이 선수는 야 너 저기 위크 슈터나 논 슈터 버리고 무조건 골밑 커버가, 그냥 앞에 뚫리는 것 같으면 골밑 커버 가서 수직으로 블락 뛰어 이러면은 거기서 파울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던 선수지, 저거 자체는 잘했어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뭐 역대급 수비수죠. 자기 자체를 수비수로 정의하는 선수기도 하고요. 에이튼은 블락 의욕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선수라서 과연 에이튼한테 너 여기 있다가 저기까지 커버 들어가서 골밑 수비 해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선수가 외곽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을지,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헤이즈처럼 파울을 불사하고서라도 림 프로텍팅을 시도할지. 그러니까 저는 그 에이튼의 수비 적극성을 봤을 때 저런 걸 잘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소위 말해 저는 로밍형 4번으로 뜨는 선수들은 본인이 블락 욕심이 좀 있고 운동 능력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고 이런 유형들이 잘하거든요. 뭐 방금 잭슨 헤이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표적인 게 우도카 감독이 보스턴에서 키워냈던 로버트 윌리엄스 3세죠. 로 윌삼이 정확히 그런 케이스고, 또 아니면은 그 유타에서 이제 트레이드 얘기가 한 번씩 나오는 워커 캐슬러 같은 경우도 드랍백도 물론 이제 잘하고 정통 5번 역할도 하는 선수입니다만, 로밍형 4번처럼 썼을 때 또 위력이 잘 나타나는 선수 중 하나가 캐슬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블락 의욕이 있고 가서 막 뒤에 가서 찍는 거 좋아하고 이런 유형이 저런 수비를 좀 잘하는데, 에이튼은 사실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그런 유형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기존 수비 스킴을 잘 시행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수비 전술은 레이커스가 헤이즈를 어쩔 수 없이 주전 센터로 써야 되다 보니까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잘 먹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스킴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치치, 르브론, 하치무라를 쓰는 레이커스 수비 스킴상 웬만하면 그냥 이제 이 선수들이 파이트 수로가 안 되기 때문에 스위치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앞선에서 이제 소위 말해 퀵리스에서 발려서 그냥 고속도로 뚫리는 상태가 되면은 잭슨 헤이즈 너는 외곽에 있다가 걔 버리고 무조건 뚫리면 골밑으로 돌아서 커버해, 요거를 시키고 상대 위크 슈터를 버리는 거, 이거로 많이 버텼죠. 미네소타 상대로도 사실 1차전 정도 제외하면 수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원정에서 두 경기도 접전이었는데 에이스들이나 감독의 후반 운영의 문제로 그 클러치에서 패배했던 경우고, 5차전도 그 이제 논슈터나 위크슈터 버렸을 때 미네소타가 3점 슛을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그 다음에 리바 간수를 레이커스가 못해서 자멸했던 경기였지, 사실 뭐 수비 전술의 문제였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저 수비 전술은 그 정규 시즌에서는 가끔 이제 디펜시브 레이팅 1위 구간을 기록할 정도로도 잘 먹혔고, 미네소타 상대로도 수비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빠지고 에이튼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골밑 커버로 들어오는 적극성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능력은 되고 피지컬적으로는 더 우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그 말을 잘 들으면 에이튼이 바이아웃이 됐겠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그 경기 시리즈 끝나고 리뷰도 따로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하면, 다만 레이커스 자체가 돈치치 중심으로 헬리오센트리즘이 저는 안 돼서 공격망으로 떨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치치 중심 세팅이 되는 빅맨 파트너가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업사이드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레이커스의 모습을 보면요, 레이커스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돈치치 어시스트가 5.8개, 르브론이 5.6개, 리브스가 3.6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수들이 웬만큼 레벨로 올라온 이후에 전부 다 이제 플레이오프 시리즈 로우 수준의 어시스트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그 너 한 번 나 한 번씩 멀티 퍼실레이터스러운 농구를 했다는 건데, 파생 효과 이런 거 1도 없었다는 거죠. 차라리 이건 돈치치 중심으로 돌려줬을 때 옛날 댈러스가 훨씬 잘하던데,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르브론 제임스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르브론, 돈치치, 리브스가 돌아가면서 1대1 한 번씩 할 거면요, 팀 구성을 저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 부커, 듀란트가 차라리 1대1로 보면 셋이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그 팀도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 중심으로 돌려줘야 되는 농구고요. 돈치치가 태양이 돼서 돈치치를 중심으로 이제 헬리오센트리즘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죠. 돈치치 폼 회복, 그리고 30분 플러스로 뛰는 게 가능한 빅맨 합류가 됐기 때문에 공격 고점은 뭐 이러나 저러나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윙맨에 대한 우려,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나갔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그동안 돈치치 팀의 역사를 봤을 때도 그래요. 돈치치가 컨퍼런스 파이널 한 번 갔는데, 그때 한 번은 브런슨 디니디 그리고 카이리 어빙, 요렇게 이제 그 각각의 핸들러들의 존재가 있었고, 그거 제외하면요, 컴파 갔을 때는요, 레지 블록이 앞에서 POA 역할,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뒤쪽에서 수비 역할 해주면서 올라갔었고, 파이널 갔을 때는 데릭 존스 주니어랑 PJ 워싱턴의 활약상은 뭐 최근에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윙맨이 갖춰졌던 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돈치치 옆에 저런 윙맨 조합이, 그러니까 앞선 수비 하나, 뒤에 있던 수비 하나,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이게 됐냐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리브스, 돈치치가 오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면 사실 빈센트는 오래 뛰기 힘들어요. 이 선수들 역할이 1번 롤인데, 그리고 빈센트를 보유하는 의미가 없는 게, 빈센트가 일반적인 3&D와 다르고 연봉을 10밀 정도 받는 거는, 이 선수는 보조 리딩 정도가 됐던 선수고, 마이애미에서 풀업 3점 이런 걸로 빅샷도 많이 넣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슈터가 아니라 빅맨 끼고 2대2나 아니면은 뭐 클러치 샷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넣어줄 수 있는 보조 리딩이나 보조 핸들링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빈센트에게 레이커스가 풀 MLE를 지불하고 데려온 건데, 리브스, 돈치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레이커스가 르브론, 그 다음에 리브스, 그 다음에 한 명 핸들러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빈센트를 영입했던 거고, 지금은 돈치치, 그 다음에 뭐 르브론 원래대로 있고, 리브스가 백업 핸들러 느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빈센트를 이제 10밀 가까이 주면서 쓸 이유가 없죠. 빈센트는 거의 3&D화 될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가 오래 뛰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좀 빈센트의 샐러리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레딕 감독이요. 저는 사실 레딕 감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좀 이제 말이 안 됐다 생각하는 게,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반더벨트가 스몰 라이너 5번이 안 된다는 거는 견적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런 선수 보면 스몰 라이너 5번으로 다 쓰고 싶어 해요. 드레이먼드 그린과 스티브 커 감독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벤 시몬스도 저거 하려다가 컨버전 안 돼가지고 저렇게 큰일 났잖아요. 그냥 백코트 디펜더랑 핸들러 시켰으면 될 텐데, 이게 가진 툴 보면 얘가 외곽 슛이 안 되니까 이게 스몰 라인업에 4, 5번스럽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더빌트 그리고 벤 시몬스 이런 선수들이 저게 다 안 되는 걸로 견적이 이미 나왔는데 왜 반더빌트를 스몰 라이너 5번으로 구겨 넣으려 했냐, 헤이스 뒤 백업 5번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뭐라도 해보려고 했냐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간에 레딕 감독은 지금 반더빌트를 스몰 라이너 5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면요 지금 팀에서 2, 3번형 윙 디펜더, 3, 4번형 빅 윙 디펜더로 분류하는 선수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반더빌트를 스몰 라이너 5번으로 보면요, 이건요 돈치치의 특성, 감독의 생각, 프런트가 구성한 로스터, 뭐 이게 전부 다 따로 노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조금 자세히 해볼게요. 지금 레이커스 선발 라인업을 보면 리브스, 돈치치, 르브론, 하치무라, 에이튼 이렇게 될 거고, 빈센트, 구딘, 반더빌트, 라라비아, 헤이즈 이게 백업이 될 거고, 그 다음 쉐이크 밀턴은 아마 웨이브 될 것 같아서 괄호를 쳐놨고, 그 외에는 브로니, 크넥트, 그다음 이번에 2라운드 픽으로 뽑은 아두디에로, 그리고 클리바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15명 로스터를 확정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밀턴 빠지면 14명 되는 거예요. 지금 로스터 구성을 보시면요, 빠른 1번에 대한 대처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붙일 선수는 오히려 많은 편이에요. 문제는 이번에 이제 미네소타와의 플레이오프를 보면은 레딕 감독이 반더빌트를 에드워즈 전담 수비수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윙 디펜더로 신뢰하지 않아 하는 모습이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소프트함의 대명사던 랜들 고베어가 괴수 같아 보일 정도로 레이커스의 골밑 터프함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랜들 이번에 잘한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억까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랜들이 잘한 시리즈가 거의 사실 한 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니까 레이커스 시리즈 한 번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제 뉴욕에서의 플레이오프야 워낙 유명하고, 이번에도 정보를 드리면 커리가 뛴 골스 1차전에서 미네소타가 졌죠. 근데 랜들은 17점 넣었습니다. 고베어는 8점 넣었고요. 그리고 커리 아웃된 이후에 골든 스테이트를 제압하고 컴파에 올라갔지만, 컴파에서 랜들은 17.4점에 5.8 리바운드에 그쳤습니다. 고베어는 5.8점에 6.6 리바운드였어요. 물론 이제 오클라호마의 투빅이 찍어 눌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레이커스의 골밑이 상대적으로 허약했다는 얘기죠. 뭐 저는 그냥 이유 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못하던 선수들이 한 시리즈만 각성하고 다시 못해졌다, 이것도 웃긴 얘기고, 랜들 고베어는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정도 이미 충분한 표본을 통해서 저런 게 단점으로 지적이 됐던 선수인데, 그냥 레이커스의 골밑 터프니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괴수처럼 보였다라는 거 외에 설명이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더빌트를 상대 2, 3번형 에이스가 있을 때는 전담으로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다비네 감독은 오히려 이건 잘했어요. 반더빌트를 적재적소에 잘 썼었죠. 그리고 이제 3, 4번형 에이스에 대한 대처는 무가 좀 필요하지 않나. 르브론이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하치무라는 그리고 이제 그냥 차라리 골밑에서 5번 역할을 대신하면서 몸빵 시켰을 때 그럭저럭 했던 선수지, 하치무라는 사실 빅윙 디펜더라고 보기에는 퀵니스나 뭐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BQ나 반응 속도도 좀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번형 에이스는 하치무라를 몸빵 시키고 로밍형 빅맨스러운 사용으로 그럭저럭 잘, 뭐 요키치 상대로는 오히려 잘 버텼었죠. 그런 건 해왔는데, 지금 르브론이 3연속 플레이오프에서 고든에게 2번, 그리고 랜들에게 1번 피지컬에서 오히려 눌리는 모습,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수비에서 고전하는 느낌을 줬는데, 레이커스 구단이 자체적으로 이 지점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죠.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이나 빅 라인업에 대해서 대처하고 생각하는 거의 케이스를 좀 분류해보면, 스몰 라인업 상대로는 반더빌트나 르브론이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반더빌트를 예를 들면 골든 스테이트와 얘기를 하면 반더빌트를 커리에게 붙이고, 르브론이 골든 스테이트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4, 5번 역할을, 스몰 라인업 4번 역할을 잘 해줬고, 매치업 헌팅도 리브스가 큰 선수에게 찌겨 눌러지는 것보다 스몰 라인업 상대할 때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투빅스러운 라인업에 대한 대처는 루카의 효율이 올라와주면은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최근 트렌드는 맞지 않은 그런 구성인 건 맞아요. 왜냐면 최근에 사이즈상으로 투빅 라인업이 다시 대세가 되면서 르브론, 하치무라는요 지금 웬만한 팀의 4번 중에 제일 작아요. 예를 들면요, 뭐 이제 서부에서 다음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경쟁할 팀들 4번 홈그랜, 오클라호마의 홈그랜, 그 다음 휴스턴의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그 다음에 뭐 덴버의 고든, 미네소타의 랜들, 댈러스의 가일맥이, 멤피스의 제잭주, 그 다음에 LA 클리퍼스도 그래서 콜린스를 4번으로 영입하면서 사이즈상으로 또 투빅으로 다시 돌아갔죠. 최근에 사실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카와이 레너드, 아니면 OKC의 지난 시즌이죠, 제이덥, 그 다음에 뭐 세크라멘토의 키건 머레이, 이런 빅윙 사이즈의 선수를 4번으로 풀타임 주전을 시키면서 갔던 팀들이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게 단기간 어떻게 쓰면 모르는데 정규 시즌 내내 저렇게 돌리니까 저 선수들이 주로 다 고장이 났었죠.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르브론, 듀란트, 레너드 풀타임 4번 시키니까 다 골골대고 뭐 이렇게 업다운 심해지고 막 이런 상태가 있었고, 제이덥도 홈그린이나 하트슈타임 부상당해서 스몰 라인업 4번으로 강제로 띄워질 때 효율이 박살난 구간이 있었고, 키건 머레이 뭐 주전 4번 시키니까 얼마나 골골댔습니까? 거의 뭐 이제 그 포텐을 다 잃어버린 듯한 모습까지 보였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런 선수들 풀타임 4번으로 쓰는 게 무리다라는 판단을 많은 구단들이 하고 있고,
있고, 그 결과 LA 클리퍼스도 레너드를 다시 3번으로 돌리는 걸 택하면서 콜린스를 주전 4번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가 이런데 레이커스가 과연 저런 흐름에 맞춰갈지 이걸 고집할까라는 거죠. 덴버가 고든을 영입하면서 투빅 사이즈로 전환했을 때 성과가 있었고, 미네소타가 칼타주 원빅에서 고베어 영입하면서 투빅으로 전환해서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오클라호마는 하테슈타인 데려오면서 홈그랜 하테슈타인 투빅으로 우승했고요. 휴스턴도 지금 투빅으로 돌아갔죠. 뭐 지난 플레이오프 때 휴스턴의 투빅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요, 사실 이제 라인업 키가 작은 거지, 그 선수들의 프로필로 보면 드레이먼드 그린이 4번 아니면 5번인 선수죠. 절대 3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 4번, 그 다음에 센터 5번을 항상 놓는 팀이었기 때문에 프로필상으로 투빅입니다, 늘.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콜린스 영입했으니까 이제 콜린스, 주바치, 그리고 브룩 로페즈를 그렇게 스트레치 빅으로 쓴다면은 브룩 로페즈나 콜린스나 주바치 중에 셋 중에 둘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댈러스는 돈치치를 트레이드해가면서까지 AD를 영입해서 투빅 진용을 갖췄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팀들이 성과가 좋았던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웬만한 팀의 4번들 중에 레이커스의 4번들이 가장 작고 가장 덜 빅맨스러운 선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레이커스가 과연 또 그대로 반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면요, 루카가 에이튼 정도 경기를 소화하는 빅맨과 뛰는 건 사실 처음이죠. 그 포르징기스는 워낙 이제 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사실 그때까지는 거의 4번이었죠. 워싱턴으로 간 다음에 이제 5번에 좀 정착을 했던 선수고, 그때 이제 루카 돈치치의 5번 파트너는 주로 뭐 드와이트 파웰 아니면은 막시 클리버 이런 선수들이었습니다. 보반 마르야노비치도 잠깐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드래프트 픽 순위든 포텐이든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NBA에서 이뤄온 것이든 간에 저 정도 전통 5번과 뛰는 거는 루카가 처음이기 때문에 루카 폼이 올라오고 이 정도 빅맨 붙여줬을 때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스터상 쉐이크 밀튼 웨이브시 14자리인데 디앤서디 멜튼으로 이걸 바로 채울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레이커스가 과연 1, 2번형 선수를 영입을 할까, 지금도 리브스 하나 가려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할까, 빈센트나 구딘도 지난 플레이오프 때 거의 못 뛰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 소스가 워낙 맞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레이커스가 1, 2번형 선수를 또 영입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도 있는 거는 JJ 레이드 감독은 지금 반더빌트를 2, 3번 쪽 디펜더로 분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입을 할 수도 있긴 있겠죠. 다만 레딕 감독의 성향이나 펠린카의 인터뷰를 보면은 레딕 감독 지난 플레이오프 때 빅윙 갈아 쓰는 재미에 뭐 빅맨이고 다 제끼고 이제 빅윙들만 갈아 썼죠. 그리고 라펠린카 단장이 드래프트 데이 때 보면은, 아니 시즌 종료 때 보면은 윙 쪽에 수비적으로 보강을 하기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오히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펠린카 본인 피셜로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빅윙 디펜더를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2번보다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루카에게 저 정도 로스터를 붙여줬는데, 저는 루카 돈치치만 정상이면 사실 6위 밖을 돈치치를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걱정해야 되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돈치치가 폼에 따라서 가끔은 이제 이거 좀 심각한데 싶은 수준으로도 내려오는 폼이 있기 때문에 폼이 일정한 돈치치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걱정할 그런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전체적으로 조합이 최적화된 팀보다는 오버롤 높은 류에 가까운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정규 시즌은 저는 레이커스가 좀 상당히 선방하지 않을까, 뭐 돈치치 위주로 막 엘리웁 덩크 팡팡 찍으면서 조금 이제 양악 느낌 나는 이런 정규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무려 그 주전들 넷 빠지고 나면 돈치치와 벤치 라인업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빅맨 파트너가 헤이즈가 되는 거예요. 작년 주전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정규 시즌에는 강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로테이션 멤버 기준으로는 지금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아웃되고 에이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플레이오프 후반전처럼 5명만 갈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한 8인 로스터가 탄탄한 팀들이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8명을 지금 레이커스는 못 채운 느낌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기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후속 무브가 없다면, 저는 이게 후속 무브가 이번 오프 시즌뿐만 아니고 그 루이 하치무라도 정규 시즌 중간에 데려왔었고, 도리안 필리 스미스도 정규 시즌 중간에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계속 빅윙을 노리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까지도 이 로스터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시즌의 성패는 르브론이 4번으로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뭐 달려있지 않나, 팀의 고점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르브론이 좀 더 딱 4번 롤에 맞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본인이 핸들링하거나 막 이제 에이스 역할을 맡아서 하려다가 공격에서 그 에너지를 쓰고 방전되고 이런 거는 이제 돈치치도 있고 리브스도 잘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좀 더 비윙스러운 역할에 치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돈치치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이제 완전히 돈치치를 태양으로 하는 그런 중심으로, 돈치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농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헬리오센트리즘이 꼭 정답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돈치치나 요키치 같은 선수가 있으면 헬리오센트리즘을 해야 돼요. 뭐 돈치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스크리너로 쓸 거예요? 아니면 커터로 써서 막 뭐 덩크를 꽂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스팟업 슈터로 쓸 거예요? 이 선수는 공 쥐어주고서 최대한 그 볼륨을 뽑아내. 이거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장점이 크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대신 저걸 정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돈치치를 태양으로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해서 돌려주는 농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커스는 뭐 지난 플레이오프 때부터 못다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영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은 이적 시장의 전체적인 소식들을 정리 한번 해보는,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준비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